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면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드디어 국내 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하는 모습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살펴보시면 연초부터 비틀거렸던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 PBR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받게 되면서 오늘 보험, 더불어서 증권, 그리고 지주사, 여기에 자동차주들도 싱싱 달리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하루 만에 1조 9천억 원가량의 순매수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역대 또 최대 순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도 저 PBR 관련주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민경철 전문가님 실전 투자 공략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업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 관련주로서 부각받으면서 철강주원의 하이스틸 역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가 기준으로는 6.6%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3,700원을 향해 기로 진행 중인데요. 지금 1차 목표가까지 남은 금액은 407원. 그러니까 400원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철강주의 흐름들 다음 주도 잘 갈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종목에 대해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그래도 1월보단 나았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2월 들면서요, 기분 좋게 뭔가 기지개를 피는 나의 종목들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고민이시라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세요. 문자로는 샵 3772번,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비중 궁금했던 점, 매수가 총 4가지 꼭 남겨주셔야지만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때 꼼꼼하게 전략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특별한 선물들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쭉 빠졌지만 이 초입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그 구간을 노리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는 샵 3772 민경철 3글자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서 대시세 초입 관련주 리스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받고 나면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 투자의 극대화 전략을 노릴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온라인 방송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석 또는 참가 2글자를 입력 후 전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19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또 종목 고민 해결해 주실 해결사분 소개시켜 드려야죠. 금요일의 남자입니다. 민경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저는 K-팝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무슨 노래인가요? 불타오르는 노래 아세요? 아, 맞습니다. 파이어. 뭔가 그런 느낌으로 네. 시원하게 불장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전문가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뭐 생일 파티 노래를 틀어줘도 될 정도로 네.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불타는 코스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쵸.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1월 달만 하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코스피는 사실 좀 재미없는 움직임들이 맞아요. 나타났었는데 자, 어제와 오늘만큼은 핫플레이스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됐던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이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모두 불기둥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동안 1조 9천억 정도의 이제 코스피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이는 약 12년 만에 2011년도 이후에 역대 최다 하루 만에 순매수를 이제 진행한 이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쪽에서도 6,474억 원,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조 5천억 정도를 이제 지주회사나 저평가된 우리 PBR 관련된 종목군들의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금요일 정말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불타는 코스피 지수를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추가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지를 미리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언제 발표가 됩니까? 일각에서는 예측을 하기로는 2월 말쯤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리고 3월 초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PBR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조금 높게 적정 가치로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을 내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자, 이틀 동안 정말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무슨 급등주, 작전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강하게 이제 2.87%의 이제 장대 양봉을 이틀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간 차트를 보면요. 자, 직전에 1월달 고점 구간이었던 2,675포인트의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격대는 2023년도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던 저항대예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딱 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낙폭을 확대했었던 저항대입니다. 자, 근데 이 저항대를 돌파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1년 넘게 코스피 지수가 2,675포인트 그리고 2,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자, 여기를 지금 정책적 기대감으로 외국인들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 구간대를 돌파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저항이 아니라 우리가 디딤 구간으로 바뀌면서 더 높은 구간까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정 연휴가 다음 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복도 많이 받으셔야 되고 보유 종목으로 수익도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음 주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75포인트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과거의 매물대였던 2,800포인트에서 2,9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과거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확대했고 다시 한번 단기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추가 상방 3,000포인트까지 바로 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현 시점 기준으로 2,800 그리고 2,900포인트 수준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염두하시면서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 2월 말 3월 초에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면은 이 기업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량주들이 올라간다면 그 시세를 시청자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잘 치환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워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자, 795포인트와 815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그 가격 부근에서 밑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제 상승 반전과 그리고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당분간 850에서 850포인트의 돌파 여부, 과거의 매물대를 이제 다시 도달하는지,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다시 1월달 고점 수준인 880포인트 수준까지의 코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시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우량주, 지주회사, 자동차 부품 종목들 뭐 이런 이제 코스피 종목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큰 형님인 삼성전자가 가면은 작은 형님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75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코스닥 지수 위로 840, 850, 880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2월 말 3월 초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말 3월 초까지 또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차트적인 측면에서 지수의 상단 밴드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장 섹터에 대한 특징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자, 하나씩 보신다면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주회사 지금 뭘 사야 되냐? 지주사 어떤 걸 네, 사야 어떤 되나요? 걸 사야 되냐? 네. 정말 어제 오늘 이거 진짜 핫했습니다. 네,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 그리고 동국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지주회사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한 시세를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기아차, 현대차 그쵸.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해 나가고 있었는데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가 오늘도 지금 북한 쪽에서 지금 뭐 미사일 도발을 진행하고 우리 중동에 전쟁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대외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완성차 업체들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왔는데 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주가가 오늘 거의 뭐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그리고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어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강세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마트 종목 그리고 뭐 KB금융 뭐 금융주, 뭐 증권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다시 저 PBR 관련된 테마주로서 오늘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였다고 한다면은 그 테마주가 우량주로 옮겨왔고 이 테마를 정의하자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방위적인 오늘 불타오르는 불기둥이 세워졌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아 현대차의 불기둥은 참 이런 이례적인 일도 없죠.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오늘은 정말 강하게 오르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도 속하지 못해서 2월 시장도 참 녹록치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문자 참여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그리고 매수가 꼭 남겨주시고요. 우리 너튜브 이데일리 TV 지금 우리 갈비님, 그리고 블루밍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댓글로 지금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시장에 대한 궁금증뿐 아니라 종목 고민들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여기에 대한 선물 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날아가는 종목들 따라가다 보니까 벅차서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하시는 분들께 전문가님이 이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 알려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최근에 반도체 대장주로 움직였었던 우리 제주 반도체 그리고 과거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100%가 넘는 또 상승이 나왔던 제주은행 그리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정말 뭐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이스트소프트 등등등 이미 몇백 퍼센트 시세가 나온 끝물에서 저는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정의를 하지 않고요. 앵커님께서도 우리 신관님께서도 이상형이 있듯이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기 좋은가에 대한 제 관점에서의 이상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는 자리를 저는 네.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 이 테마가 끝나고 나중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데서 우리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초입에 잡을 수 있다면은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조금의 하락을 감수하는 것 대비 위로는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우리 저 PBR 관련주 나중에 다음 주, 다다음 주 2월 말 3월 초 차익 떨어질 때 추격하지 마시고 오늘 방송 시청하시고 어떤 종목들이 조금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같이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같이 매일매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좀 선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우리 다음 주 우리 대시세 초입 종목들도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차트를 찾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대시세 초입 관심주 리스트입니다. 받아보시고 수익 극대화 전략 노려보이시죠.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또 받으실 수 있고요. 혹은 문자 참여 샵 37715 전문가님의 이름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실전 투자 공략주에 대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민경철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1월 30일 방송에서 하이스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고가 기준으로는 6.6%의 상승을 기록, 지금 1차 목표가 3,700원을 향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3,295원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그럼 종목 리뷰, 과연 어떻게 전략을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하이스틸입니다. 여러분들 1월 30일 기억하시나요? 진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고가 기준으로 6.6% 정말 대단하게 수익률이 껑충 뛰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뭐 화요일쯤 얘기를 해 주신 건데 금요일에 벌써 이렇게 고가까지 올라갔다면 네. 다음 주가 저는 기대되거든요. 네, 사실 앵커님께서 정말 포장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목요일, 금요일 너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6% 액에게 겨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화요일에 방송에서 우리 실전 매매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수목금 3일 동안 6%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없어졌습니다. 상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다시 한번 공략하셔도 좋고 보유 중인 물량은 아직 시작도 본격적인 시작이 안 됐으니 네. 이제 상승은 했으나 다시 제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진단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고 제가 하이스틸 종목의 대시세 초입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과거에 우리 중소형 철강주였던 하이스틸 종목이 과거에 약 8,000원까지 7,900원까지 정확하게는 큰 상승을 기록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6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2,995원, 약 3,000원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지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종목이 매번 좋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주식도 올라갈 땐 좋아요, 우리 하이스틸. 하지만 떨어질 때는 2년 동안 반토막 이상 마이너스 60% 이상 폭락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잘 나갈 때 옆에서 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는 것처럼 우리 하이스틸 종목도 올라갈 때 우리 추격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잠깐이지만은 우리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에서 60%가 무너졌을 때 자, 이 저점에서 공략을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수익으로 우리가 또 치환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하이스틸 종목이 첫 번째 우리 고점에서 반토막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2년 동안의 기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 3,000원까지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거쳐나가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저 PBR 관련된 철강주로 부각이 되면서 우리 이번 주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년 동안의 저점이 2,995원, 3,000원 정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자, 밑으로 지지선 3,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자, 오늘 장중에 시가 9% 상승 출발했으나 자, 오늘 종가가 1%로 9%가 올랐으나 종가는 1%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점에서 수익을 챙기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화요일 방송을 못 봤다 혹은 수익을 못 챙겼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더 높은 구간까지의 추가 상승을 노려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3,700원까지 충분히 기간 보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관련된 저 PBR 관련된 테마주들의 시세가 나오면서 우리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 과거처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5,000원 부근 혹은 4,000원 후반까지 자, 100% 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디까지 약 4,900원까지 단기 시세가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우리 하이스틸 종목이기 때문에 자 7,900원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자 작년에 한번 우리 철강주로 부각되면서 시세 분출했었던 4,900원까지만 상승이 나온다 가정에도 현재가 대비 30에서 40% 정도의 상방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선 3,000원 잡고 조정 시 다시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 잡고 제공력 다시 좀 해봐도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700원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공력 유효하니까 신규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입니다. 대시세 초입 종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트마다 좋아하는 차트가 있으실 텐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차트는 거래량이 초반에 좀 시원하게 터지는 네. 대시세 거래가 될 것 같은 그런 차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BTS나 방탄소년단, 뭐 블랙핑크 이미 정상인데 네. 뭐 그런 연예인 분들을 섭외해서 뭔가를 사업을 하려면은 들어가는 인컴 대비 아웃풋이 사실은 불확실하잖아요. 그쵸. 정말 내가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저평가된 우리 연습생분들, 끼가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성공을 시켜야 큰 퍼포먼스가 발생이 됩니다. 종목 또한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겠네요.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서 시장에 소외되어 있지만 이제 막 고개가 들기 시작하면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등산로로 따지면요. 이제 막 이 등산로가 시작됩니다라는 간판에서부터 등산로가 시작되고 뭐 등락은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듯이 저는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신호탄을 대량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그 기간 조정의 끝에서 과거의 단기 저항대를 돌파하는 슈팅 자리, 돌파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자, 그런 종목들의 크리티컬한 개별 종목의 리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노려보는 데 있어서 전략을 세워보기가 적절하다라는 관점에서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줄여서 초저점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온라인 강의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초저점 기법에 대해서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방송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랑톡에도 입장하시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지금 상승장이라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도 사실 수익을 날 가능성이 높지만은 앞으로 하락장에서도 시장이 빠지더라도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로 안전하게 떨어지더라도 조금의 올라갔을 때는 우리 오늘 뜨겁게 올라가는 코스피 지수처럼 불기둥의 상승을 시청자분들이 함께 좀 불피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큰 시세는 아니지만 끼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별해서 우리가 좀 매수해 놓는다면 장대 양봉 먼 훗날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날 한 번은 맛보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온라인 또 무료 방송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참석 또는 참가 문자 남겨주시고요. 혹은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명 종목상담 119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처럼 쭉 나올 거고요.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주셔서 민경철 이름 있는 밑에 방송 예정 버튼 있습니다. 목요일에 2시 30분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때 빨간색으로 버튼이 변경되면 누르고 들어오셔서 대시세 초입 종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저희 전해드렸고요. 종목 고민 그럼 잠시 후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이 어느덧 또 시작이 됐는데요. 2월부터 어떻게 제 종목의 전략, 포트를 좀 어떻게 또 재편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참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설을 앞둔 이 시점에 중요한 고민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샵 3772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너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비중, 얼마나 내가 담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이 궁금했던 사항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자로 사연이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575번님의 두산 로보틱스 살펴볼게요. 평단가가요. 저거 98,550원입니다. 비중이 한 35% 정도 담고 있는데 매수가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로봇도 섹터가 시원하게 또 작년에는 상승 랠리를 탔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쉬어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로봇테마가 언제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사실 며느리도 모르고 저도 정확하게 뭐 알 수 없고 네. 뭐 이거를 점쟁이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 관점에서 오늘은 지지선과 저항 가격대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가 이 가격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실 중이지만은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은 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 로보틱스의 우리 차트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면은 네. 자, 우리 로봇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재무적 관점에서 시세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폭등 나오고 그리고 공모가 부근까지 빠졌다가 공모가에서 갑자기 저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부터 우리 10월 말부터 12월 달까지 저점 가격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4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무관하게 로봇 테마주 형태로 저점 대비 단기 300%의 시세가 2달 만에 나왔습니다. 뭐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비트코인도 갑자기 급등하면 가격 조정이 있고 아파트 값도 갑자기 폭등하면 어느 순간 정점에서는 급락을 가져가듯이 자, 로봇 테마주도 우리 테마가 한번 돌고 고점 부근에서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11월 달, 12월 달 시장을 주도했었던 우리 주도 테마, 상승 테마가 아니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우하향 추세가 그리고 적은 거래량으로 조정 구간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요. 자, 과거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종목이 67,000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고 저항받습니다. 그리고 59,000원 가격과 67,000원 가격대를 이제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그 가격을 저항받고 나중에 67,000원 가격을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큰 시세가 또 기록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다면 그 돌파한 자리가 이제 미래 시점에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가 기준 밑으로 저는 단기 지지선 67,000원 캔들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차 지지선은 59,000원 캔들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과거에 32,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낮은 공모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공모가 우리 26,000원에 신규 상장이 됐었고 누군가는 이 주식을 12만 원에 들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신현님처럼 9만 원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누군가는 이 종목을 26,000원에 32,000원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싸게 잡고 있는 누군가가 물량을 던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시해드렸던 우리 지지선 67,000원 캔들과 그리고 59,000원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2월 말 3월 초까지 그리고 5월 달에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길게 보시면은 금리 인하 시기 전까지 우리 코스피 지수 로봇 테마주들이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상승을 노려보시면서 개인적으로는 자, 우리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9만 원 정도, 9만 800원 정도 가격을 지나고 있는데요. 9만 1,000원 가격을 이제 목표가로 하시고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돌파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는 7만 8,000원의 저항을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7만 8,000원을 돌파한다면 2차 저항 9만 1,000원 가격대 본정권 매도 의견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0 조정 이유가 낮은 공모가 때문이기 때문에 26,000원 신규 상장 지지선 67,000원 캔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1,000원 가격을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입니다. 와, 0209번님 사연입니다. 저 요즘 기분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기아입니다. 매수가가 94,000원 비중 10%인데
제가 수익 중이에요. 목표가 얼마로 보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쭉쭉쭉 오늘 뭐 장대 항목까지 그렸는데요. 조문가님, 이렇게 네. 수익 나신 분들은 진짜 네. 오랜만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저 PBR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잘 갈까요? 네, 일단 이게 지금 섣불리 매도를 하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과거의 진단키트 관련된 시즌 종목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돌파한 자리에서 100% 넘게 폭등이 나오고 뭐 그리고 우리 지금 기아차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량주지만은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대형주인데 막 상한가를 가고 했었던 게 LG 종목이 애플카 이슈랑 갑자기 부합되면서 상한가를 가고 단기 폭등의 이제 시세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광풍을 일으킬 때 보면은 이 광풍이 완전히 끝나기 시작하는 고점에서의 음봉, 고점에서의 윗꼬리, 고점에서의 파랗게 찬물을 끼얹는 우리 긴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좀 함부로 예측하기는 지금 시점에서 좀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익은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가 어디서 달리는지, 어디서 시가를 이탈하는지, 어디서 음봉이 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좀 매도 타이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지선을 얼마로 잡고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아차 종목의 상장 이후에 우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자 2011년도에 82,000원까지 갔다가 코로나 폭락장 때 2만 원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번에 그 고점 가격인 자 우리 애플카 이슈로 고점 찍었던 이 99,000원, 10만 원 캔들을 이번에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직전에 저항대였던 이 94,000원, 99,000원의 매물대를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오늘 강하게 12%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밑으로는 오늘 장중 시가 라인 자 11만 원 구간을 우리 기아차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양봉이 만들어지는 한 이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최대한 물량을 끌고 가는 형태로 그리고 익절선은 계속해서 높게 이제 끌고 가는 형태로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봉 상으로 단기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면은 자 오늘 이제 아침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가격적 방어를 만들어준 캔들이 10만 8천 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10만 8천 원에서 가격적 방어를 보이고 다시 한번 우리 직전에 저항대였던 약 11만 4천 원 가격대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11만 4천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자, 10만 8천 원에서 11만 원 가격을 익절선 잡고 위 매물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가격을 디딤돌 삼으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현 시점 기준 11만 4천 원 깨면 뭐 절반 매도 그리고 10만 8천 원 깨면 나머지 매도 하지만 이 가격을 안 깨면 추가 보유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아차 종목이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액이 59조 그리고 2021년도에 매출액이 약 70조 그리고 2022년도에는 매출액이 80조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이 100조를 이제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좋고 상장 이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해도 주가가 못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오늘 시원하게 기아차가 실적 좋으면 신고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를 오늘 주식시장에 천명하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좀 수반하면서 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드린 지지선만 잘 지켜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지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현 시점 11만 4천 원 깨면 절반 매도, 그리고 하단은 10만 8천 원 깨면 나머지도 좀 매도하자라고 하셨으니까 기분 좋게 수익 실현 계속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575번님, 0209번님, 저희 당첨 확인 문자 요청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이시대 초입 관심주 리스트입니다. 사실 이번 주에 데이시대 초입 관심 리스트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셨나 좀 궁금한데 이번 주에 관심주 나간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지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총 12개 종목에 이제
브리핑을 전략들을 네. 좀 세워드렸었는데요. 이제 노랑톡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다 보고 경험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12개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좀 기염을 보였습니다. 와. 그래서 물론 네. 목요일, 금요일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효과로 뭐 모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12개 종목들 중에서 12개 종목이 모두 다 올랐다라고 그냥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사실 성과가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초과하는 이제 상승을 저는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은 이제 막 멈춰 있다가 준비 운동 끝내고 내가 훈련 끝내고 이제 요일 땅 시작하면서 달려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를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성과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은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종목명 딱 갑자기 물어봤을 때 네. 좀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뭐 종목이 떠오르지는 좀 않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LG화학 종목을 제가 좀 예시 사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종목은 이제 좀 대시세 초입이다라기보다는 과대낙폭의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제가 좀 1월 달에 좀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1월 22일 월요일에 이제 과대낙폭입니다라고 저점입니다라고 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오늘 8%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고 우리가 대시세 초입 혹은 저점입니다 이야기 드렸던 타점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의 상승을 좀 꾸준하게 이제 만들어낸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 종목처럼 과대낙폭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저점 부근에서 강력하게 매물대를 돌파하는 뭐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이제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이제 리스트업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이라는 종목도 아까 좀 보셨다시피 이번 주만 해도 이 관심주 리스트 거의 10개 넘는 종목들이 다 시원하게 갔거든요. 자, 그런 종목 리스트 파일도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샵 377 2번으로 바로 민경철 전문가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밍님 너무 오랜만에 오셔서 사연 보도록 할게요. 한빛소프트입니다. 3,600원의 비중은 10%. 와, 거의 1년 만에요. 2번의 탈출 기회가 있었는데 욕심을 부려서 놓쳤습니다. 아유, 다시 기회 올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이게 사실 사람이 그렇거든요. 막 가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 탈출 기회를 놓치게 돼요. 네. 근데 이분 좀 2번이나 놓치셨다고 하는데 한마디 네. 해주시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사람 마음이 참 앵커님께서 표현하신 그대로입니다. 혼실이 크면요. 본점만 와도 이게 그래요. 탈출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역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평단가 부근 그 가격이 아마 저항대입니다. 근데 그 저항대를 이슈를 터뜨립니다. 거래량을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슈로 그 저항대 내 평단가 위로 수익의 전환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아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걸 좀 더 들고 가서 수익으로 좀 전환시켜 볼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런 심리를 또 잘 이용해서 고점에서 세력들은 물량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합숙을 시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까지 최근에 시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가 전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빛소프트의 우리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기 전에 재무적 부분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우리 게임 관련된 이슈로 회사의 실적이 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PBR 관련된 종목 이런 쪽 테마로 움직이는 섹터보다는 그냥 게임 관련주, 뭐 메타버스, P2E 뭐 이런 쪽 테마가 갈 때 어떻게 보면 뭐 비트코인, P2E 게임하면서 돈 벌 수 있다, 뭐 NFT 이런 쪽 테마가 돌았을 때 게임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1,450원에서 8,000원까지 폭등이 나왔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3,600원 수준을 지금은 저항받으면서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자 3,600원 가격대를 저항받고 낙폭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에서 이제 게임판 우승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전해지면서 게임 관련주들이 잠깐 테마주 형태로 올라갈 때 자 대량의 거래가 터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이 3,600원, 3,850원까지 윗꼬리 달고 저항받았던 부분들이 1월 달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3,500원에서 3,850원까지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 그리고 한 8% 정도의 수익권까지 1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눌림목자리 저점 가격대가 대략 2,700원 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700원과 2,650원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더 2,700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중국 게임 판호 승인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혹은 뭐 게임 종목들이 뭐 이제 테마를 형성하거나 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이 들어올 때 우리가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인 3,500에서 3,850원까지 올라오는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일단은 물량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의 최근 어디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를 보니까 2,700원 가격 위로 대량의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에 2,70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밑꼬리가 달릴 때가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평단가를 조금 낮추시고 3,500, 3,850 이렇게 좀 목표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터진 2,700원, 2,650원 이탈하지 않으면 반등할 때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보자라는 이야기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사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재관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 전문가님. 부강약품 6,950원 7% 비중입니다. 6,300원을 지지하고 다시 이게 오를 것 같은데요. 7,800원에서 8,500원까지는 단기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지지라인을 그래도 좀 임의로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지지가를 좀 보고 계신데 단기적인 7,800원에서 8,500원까지 단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7,800에서 8,500원 정도까지 뭐 단기로 보신다라고 했는데 뭐 나름대로 좀 전략을 잘 세우고 그쵸? 들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본안대로 진행을 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제약바이오 테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짧게는 3, 4년, 길게는 4, 5년 주기로 바이오 섹터가 엄청 크게 올랐다가 엄청 크게 무너졌다가를 맞고요. 반복하는 네.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중국 시장이 열린다. 사실 뭐 바이오 쪽이라고 하면은 중국산 보톡스를 맞겠습니까? 한국산 보톡스를 맞겠습니까? 한국산을 가능하면은 뭐 양질의 한국산 제품들이 중국에서도 잘 팔릴 것이다. 그래서 중국 시장끼리 수출길이 열린다라는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우리 2015년도, 16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사실은 가져갔었는데 그 이후에 사드 보복 터지고 이제 뭐 무너지고 그리고 바닥을 기던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뭐 2018년도에 올랐다가 코로나 때 올랐다가 또 다음에 언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하지만은 뭐 이번에 또 이슈가 됐었던 뭐 첨생법 개정안이 또 국회에 또 통과가 됐다. 뭐 대선 전에 또 바이오 쪽의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정책들을 내고 뭔가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바이오 대장주들이 뭔가의 성과를 내면서 테마를 형성하게 된다면 반도체도 사이클을 돌듯이 바이오도 한 짧게는 뭐 2, 3년, 길게는 뭐 3, 4년, 5년 안에 또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우리 부강약품 종목의 차트를 보면요. 첫 번째, 코로나가 터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광풍이 불면서 주가가 약 1,900원 저점 대비 4만 원 정도까지 4배 정도의 큰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020년도에 4배 넘는 상승이 나왔던 우리 부강약품 종목이 고가 42,000원 대비 5,400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뭐 80%, 75% 정도의 급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급락을 겪었던 캔들의 대량 거래 터지고 눌림목 구간, 다시 대량 거래 터지고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9,000원까지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다시 또 눌림목 가격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는 바닥권이고 그리고 저점을 확인한 종목이기 때문에 5,800 그리고 6,200 이 일봉상 뭐 마이너스 75% 폭락한 뭐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추세 하단 부분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시청자님께서 정확하게 좀 목표가를 얼마로 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체킹은 안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가 7,700원 라인
그리고 7,700원 라인대를 돌파한다면 자, 음봉 떨어진 가격 8,400원, 그리고 이 윗꼬리 달고 차익 떨어진 캔들 9,000원 가격을 2차,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0원, 6,200원 일봉상 바닥권 거래량 들어올 때 이 현시점 비중 확대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님. 자,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다음 주 우리 어떤 또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 PBR 관련주들이 뭐 일단 신고가를 너무 많이 기록하고 맞아요. 과거에 돌파 자리를 돌파해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테마가 사실 뭐 새로운 테마가 태동되기보다는 오늘 강했던 우리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중소형 철강주 202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가가 사실 조금 눌러져 있는 우리 휴스틸 종목에 대한 우리 매매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철강주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2022년도에 매출액이 1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동사의 시가총액이 전일자 딱 3천억이에요. 딱 1억도 모자라지 않고 딱 3천억인데요. 자, 보면요. 2022년도에 자, 동사가 뭐 미국적으로 이제 뭐 철강 제품들을 잘 수출함에 따라서 매출액 1조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매출액이 3,600억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철강 가격 상승과 미국 쪽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매출액 조 단위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2,800억 정도의 대규모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2022년도 한 해 동안 발생시킨 영업이익만 2,800억인데 전일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천억입니다.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저 PBR 종목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조금 그나마 안 좋은 점을 찾아보자면은 자, 휴스틸 종목이 2022년도에 실적 정점을 찍고 23년도에는 그만큼의 호실적을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고 기업 가치를 증가해 나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최근에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바닥권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자,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만 보면은 자, 우리가 단기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차익 실현으로 볼 것인가,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되는 것일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신호탄을 저는 쏘아 올렸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밑으로 4,900원 그리고 5,000원 가격의 기준선을 잡고 자, 위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저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이하 가격으로 눌러준다면은 자, 4,900원, 5,000원 부근까지 눌러주는 이 조정 구간, 눌림목 구간을 저점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 말 3월 초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주차 우리 휴스틸 종목이 조정받을 때 4,900원에서 5,000원 부근을 손절 잡고 기준 잡고 위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에 베팅을 해서 우리가 조정받을 때 물량을 모아간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그리고 시세가 튀어오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 목표가를 6,000원 캔들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구간에 대한 풀이를 조금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면은 과거에 이탈하고 저항받았으나 거기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지켜주다가 나중에 이 6,000원 가격을 깨면서 이제 오늘 6,000원 가격을 금요일 기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받았던 6,000원 가격들을 단기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휴스틸 종목에 대한 실전 매매 공략주 우리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스틸이라는 종목 공략주로 또 확인했고요. 매수가 2월 5일 시가 이하 손절가 4,900원, 목표가로는 6,000원, 꼭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금요일에 기분 좋은 또 마무리를 보여줬는데요. 다음 주 시장도 불장을 기대하며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